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의식하고 있는 미국, 영국의 분위기였는데요. 지난주 양회를 통해서 3연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본격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동에서의 영향력도 키우고 있는데요.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존재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자, 시진핑 주석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양국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까?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봄에 만날 거다라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네. 작년 12월 30일인가요? 화상회담을 양국 정상이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때 올 봄에 모스크바를 방문해달라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만날 걸로 돼 있고 최근에도 한 3주 전쯤에 왕이 정치국 위원이 모스크바를 가서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도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외교부, 중국 외교부나 러시아 외교부가 그 일정이 임박해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게 되면 과연 모스크바만 갈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럽 쪽을 어떤 나라를 방문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 본격 중재에 나설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한테 전쟁 끝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해도 이 전쟁을 좀 평화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밝힐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개전 1주년 때 중국이 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그때 12개 항으로 내놨는데 그것이 사실 중국의 어떤 공식 입장인 것입니다. 그거를 아마 한 번 더 직접 만나서 설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양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즉시 대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염두에 둔 말인데 핵무기의 사용이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요. 또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은 이건데요. 안보리가 위임하지 않은 러시아에 대한은 뭐 괄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자적인 제재, 이 서방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뭐 각종 금융 제재, 원유를 사지 않는다든지 천연가스를 덜 구입하거나 싸게 구입하기로 합의한다든지 이런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를 한다고 분명히 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리할 게 없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시진핑 주석이 뭐 이런 제안을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중재안에 대해서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로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회담을 하자면 이대로 끝내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난달에 페스코프 러시아의 크렘린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환영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히는 입장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이 변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뭐 예상대로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일단 중국이 평화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회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중국의 중재 입장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게 현재 중국은 러시아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도 대화를 하겠다니 일단 만나서 무슨 얘기라도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중국과의 소통 의지는 있는 건데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화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평화회담 관련 얘기, 그러니까 휴전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화상회담을 할 것 같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 개전 이후 처음입니다.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계속 좀 우크라이나에서는 중재를 해달라는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시 주석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체 응하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상회담을 할 거다고 하니까 이게 뉴스가 되는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친러적인 경향, 러시아를 지지하는 경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과는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그 역할을 기대했는데 계속 그 중국의 입장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에둘러서 표현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중재 노력을 우크라이나는 약간 기대를 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있습니다. 1994년에 우크라이나가 당시 핵무기가 1,800기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세계에서 거의 아마 미국, 러시아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핵무기를 모두 다 폐기했거나 포기했죠. 반납하거나. 그랬을 때 안보리 5개국, 상임이사국 5개국이 그거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서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인데 네. 예. 그때 각서에 중국도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안보상의 위기를 닥쳤을 때 우크라이나는 중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각서에 서명한 대로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주목할 대목입니다. 네. 핵 포기 대신에 안전 보장을 받았던 그렇습니다. 그 점을 네. 확인하고 있다. 중국도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화상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을 좀 뺏기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나서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다시피 이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국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과 무기를 퍼붓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다른 생각을 갖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중국의 어떤 이런 협상 노력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를 하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중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또 중국의 어떤 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그 중국이 협상안을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화 중재안을 냈는데 그때 미국의 반응은 철군하면 되지 협상이 왜 필요하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으니 원래대로 가면 협상이 필요 없이 끝나는데 협상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우크라이나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어떤 이 협상안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중국이 지금까지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이유,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정됐다라는 걸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사실상의 실제적인 어떤 전쟁 상태가 중국에게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물가가 올라가면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시 주석이 어떤 그 목표로 세운 경제 성장을 못할 경우 국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중국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유럽과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다퉈서 어부지리를 하는 거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유럽 전체를 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네. 풀어야 되겠다라는 측면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 집권에 들어간 시진핑 주석을 어떤 평화의 중재자라는 이미지로 띄우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어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시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 일정이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는데 만약에 모스크바까지 가서 독일이나
헝가리 같은 나라를 저는 가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예. 시진핑 주석은. 네. 그때 거기까지 가면 미국의 입장에서 좀 약간 긴장이 되겠죠. 그런 측면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을 긴장하게 하는 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아까 평화의 어떤 중재자의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는 일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까?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국교 회복을 중국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굉장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실. 네, 중국이 보통 이런 외국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경우가 뭐 우리나라 육자회담도 사실 중국이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계속 기회 같은 건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성공시킨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깜짝 놀랄 일이다. 이런 외신들의 평가가 많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7년 동안 어떤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단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국교를 회복하는 합의를 다른 곳이 아닌 중국 베이징에서 했습니다. 왕이 정치국 위원이 주재한 가운데 했습니다. 그리고 6일 이 사람들이 지난주 내내 양측 그 최고 수뇌부가 베이징에서 협상을 했고 중국이 중간에서 보증을 했고 중재를 한 거죠.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이것이 마침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3기 집권 예. 혹은 이제 장기 집권의 첫 출발에 이게 중국에서 이런 행사가 일어났다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시진핑 주석의 어떤 장기 집권을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어떤 평화의 중재자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예. 깜짝 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3기 집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국 양회 마치고 시진핑 3기 집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가장 큰 거는 이게 그 3기 집권 체제가 완전히 구축됐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이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이 외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한 1년 정도는 잘 못했거든요. 네. 이 집권 체제를 국내 내정에 집중하느라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 명령 체계, 지시 체계가 굉장히 단일화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외교적인 스텝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미국과의 체제 대결을 굉장히 재확인했다라는 거, 재천명했다는 거. 그것이고 그 핵심은 과학기술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당 중앙에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네. 1인 독주 체제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그렇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시 주석의 존재감을 한번 길게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